지난 3일절 윤석열 대통령 기념사를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분분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조선이 식민지가 된 것은 구한국이 힘이 없었기 때문이며 세계적 대세에 순응하기 위한 유일한 활로이다. 매국노 이완용과 윤석열 대통령의 말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무려 36년간 이 한반도를 무력으로 강점했던 것이 바로 일본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이게 자주 독립국 대한민국의 정부 태도가 맞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의원은 대통령의 기념사가 3.1운동 정신을 훼손했다면서 죽창을 다시 들고 나섰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으라는 지엄한 민심의 명령을 죽창가로 덮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까? 이재명 의원은 개딸들을 앞세워 이 위기를 탈출하겠다는 배짱입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네. 이번 기념사에서는 윤 대통령이 강제징용이나 아니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과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된 건가요?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될 것이고 예. 과연 이제 우리 식민지의 원인을 어떻게 볼 것인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항상 보면 이제 이 우리가 식민지가 된 과정이 결국 일본의 어떤 군국주의 때문에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윤 그렇죠. 대통령은 그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우리 스스로의 어떤 자각 노력들, 과연 그것이 당시에 어떤 스스로가 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야권에서는 왜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고 이 부분만 크게 보느냐, 이게 친일 사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예. 저는 좀 더 냉정히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한제국 말기에 과연 우리가 제대로 된 군대가 있었습니까? 또 우리 스스로 문물을 개방을 해서 우리 스스로 어떤 일본과는 달리 스스로 어떤 노력했던 그런 노력들이 있었습니까? 정말 한편으로 보면 그 나라 자체가 보면 정상적인 어떤 굴러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본의 제국주의가 그냥 우리를 침범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느 쪽에다가 초점을 맞출 것인가. 예전에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이 기념사를 할 때 항상 그런 부분을, 즉 우리 스스로 지키려고 하고 우리 스스로 뭔가 자강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뭐 윤 대통령이 일본의 어떤 군국주의 이런 것들을 완전히 외면하고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꾸 이거를 강조점들을 이쪽에만 두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고, 또 야당에서는 이완용이다 뭐 등등 이야기를 하는데 예. 저는 너무 이건 과도한 접근이다. 아니 세상에 윤 대통령이 어떻게 우리의 침략 자체를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가 뭔가 이제 앞으로 더 잘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한 거거든요. 대통령의 기념사라는 게 무슨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많이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핵심적인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인데 네. 윤 대통령 그 부분에 이제 집중해서 던져준 것을 이거를 친일 사관이다, 식민 사관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이거는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네. 대통령실은 이번 논란에 대해서 반일로 정치적 이익을 보려는 세력이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민주당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완용까지 꺼내들었고, 국민의힘에서는 역대 대통령들의 기념사를 소환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이렇게 문제가 점점 커지는 그런 양상인데 이렇게까지 될 문제일지. 그런 궁금합니다. 문제죠. 네. 왜냐하면 역사 인식의 문제잖아요. 대통령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우리나라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대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이 대체적으로 환영의 목소리를 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도 대단히 좀 3.1절에 그렇게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도 다 문제를 제기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미래로 가는 거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그러면 제대로 잘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스스로의 반성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전제는 지금 일본이 우리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피해자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강제징용 문제나 아니면 위안부 할머니 문제나 이런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사과도 하지 않고 배상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 대한 지적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국민들이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자강을 잘하고 또는 미래로 가자 이렇게 얘기했으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앞에 그 부분을 얘기를 안 한 거잖아요, 지금. 그 부분이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네. 소위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화해서 우리가 근대화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어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한 건 아니지만 예, 그렇죠. 그런 것까지 이렇게 발전해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래를 얘기할 수 있고 일본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우리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일본의 이 문제, 침략에 사과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행동들, 그리고 배보상을 하지 않는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미래로 갈 수 있도록 하자라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저는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예. 한 발언이 이 하나의 그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19세기에 우리 조상들이 범했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당시 우리가 일본과 똑같이 개국하고 근대화를 했던들 우리는 일제 침략을 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런 역사 의식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미 해서 오부지 담아도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침략자에서 협력 파트너가 됐다는데 협력 파트너의 방점을 찍다 보니까 네. 그 부분이 이제 미래지향적 관계에 방점을 찍고 얘기를 한 것이지, 아니 일제가 우리를 침략해서 1910년 한일 합방이 일어났다는 부분을 부정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쪽을 무게중심을 두고 보느냐에 따른 것인데 네. 이완용까지 나온 거는 좀 심한 부분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전한 어떤 토론은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완용에다 매국 얘기까지 나오는 것은 좀 심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이런 가운데 지난 28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을 만났습니다. 정부가 강제징용 관련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 유족을 단체로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죠. 정부가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거나 또 도외시하지 않고 진정성 있게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한 것도 그러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제3자 변제안 철회할 가능성도 남아요. 네, 해법을 지금 잘 검토해서 해결 방안을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될 정부가 나서서 돈 필요해, 얼마는데 내가 대신 줄게,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싸우고 계십니까? 아버지, 마치 돈이 없어서 싸우는 것처럼 사람을 처참하게 모욕하는 것이 바로 이 정부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 지난해부터 강제징용 문제를 매듭 지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이번 유족들과의 만남에서 박진 장관은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배상 기금 참여를 요구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일본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허준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나라 기업이나 재단에서 신탁금 형태로 먼저 내 돈을 출연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결국에는 일본 기업에 구상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피고 일본 기업이 어떤 지금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보면 나중에 일단 배상을 하고 나서 구상 청구를 할 때 또다시 한번 법정 분쟁 또는 외교 분쟁으로 비화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어서 상당히 나중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또 한 번의 과제가 남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병존적 채무인서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피고 기업이 만약에 갚겠다 내지는 아니면 피해자들이 돈을 뭐 달라고 하겠다라고 하면 이 문제는 간단해집니다. 근데 지금 둘 다 하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낸 안이 우리나라 재단과 기업이 일본 기업과 협약을 해서,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두 사람이 누구든지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병존적인 채무 인수로 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법적으로 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합의나 계약 사항은 효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가 결국에는 돈을 받겠다라는, 이걸 법률 용어로 얘기하면 수익의 의사표시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기업이나 재단에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기업과 재단과 피해자 사이에서 어떤 법률적인 관계가 발생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채무자 지위가 아닌 우리나라 기업이나 재단이 피해자를 위해서 공탁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애매해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채권을 법정 채권으로 봐서 변제를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또 이것이 과연 그 해당하는 채권으로 볼 것이냐. 왜냐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갚는 사람이 누구냐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률 구성이 상당히 애매하고 까다로운 것이기 때문에 지금 피해자들을 정부가 나서서 동의하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결국에는 뭐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정부가 이르면 6일 강제징용 문제에 관한 해법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징용 문제를 서둘러 매듭지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하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이제 나이가 연로하십니다. 예. 위안부 피해자들 그렇고요. 사실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말기에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파기를 내버렸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계속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를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 즉 이제 지금 피해자들이 돌아가시는 상황에서 네. 빨리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지금 일단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난 위안부 합의 파기에 굉장히 일본 사회나 일본 정치계가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한국하고는 뭔가 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그래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소부장과 관련돼서 일본이 우리의 수출 중단도 했었고 굉장히 악화가 됐거든요. 이거를 푸는 과정이 이제 뭔가 좀 이제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윤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도 일본에 대해서 강한 비난을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번에 이걸 만들어서 일단 현재까지는 우리 기업만 일단 출자를 해서 하는 걸로 돼 있지만 나중에는 네. 이제 일본 기업의 참여를 계속 촉구를 해서 뭔가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이제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진통은 있을 겁니다. 아마 피해자들, 당사자들 수용 여부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지만 한일 관계가 안보나 경제에 있어서 뭔가 매듭 풀어야 된다는 것들이 실제로 미국이라든지 또 주변국들의 공통적 인식이고 윤 대통령도 빨리 풀어야 된다는 인식이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는 좀 속도를 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유족들 입장은 어떨지가 궁금합니다. 최준봉 교수님, 네. 충분히 받아들일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뭐 유족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렇게 봐요. 우리가 먼저 나서서 뭔가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걸 배상을 받겠다? 그거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또? 유족들은 또는 사과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이 일본이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돈을 받는 이유 때문에 이런 제안을 받을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봐요. 그리고 이 문제는 피해자가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피해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부가 정치적 이유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피해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정부의 방안대로 밀어붙인다고 하면 그것도 큰 어떤 그 반대에 부딪힐 거라고 저는 보고요.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내용이에요. 그걸 해결하는 방식이 정치적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법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공정과 상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와 맞는 거냐 하는 부분도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의 판결까지 난 내용을 법적으로 풀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풀려고 해결하려고 했다가 다른 갈등의 요소가 생길 수도 있고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대체? 국민적 반발도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설득을 하려면 피해자를 다 설득하고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합의가 돼야지 네.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빨리 개문발차해서 어떻게든지 시작을 해보자라고 일본을 달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더 큰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일본과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가는 것은 꼭 필요한데요. 하지만 피해자들도 보듬으면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